네, 2022년 12월 26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속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도 내용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어서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팩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오전 11시 43분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눈 내리는 밭에 공군의 KA-1 전술 통제기, 경공격기라고도 하는데 공군은 전술 통제기라고 그러죠. 이게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전술 통제기 KA-1은 횡성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횡성기지는 우리 공군 제8 전투 비행단이 있는 부대입니다. 제8 전투 비행단은 우리가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한 FA-50 한국형 경전투기 하고 한국이 자랑하는 T-50 고등훈련기로 운영하는 블랙이글, 블랙이글 아시죠? 막 이렇게 에어쇼 하는 그 부대도 있고요. 그리고 20대의 KA-1 전술 통제기를 갖고 있는 부대입니다. KA-1은 우리가 T-50을 만들기 전에 KT-1이라고 하는 기본 훈련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터보프롭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최초로 우리가 만든 비행기였죠. 그래서 이거는 공군에서 조종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아주 초보적인 비행기를 몬 다음에 처음으로 조종수를 익히는 그러한 기본 훈련기입니다. 이 KT-1으로 훈련을 익힌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등훈련기로서 T-50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전투기를 기종별로 너는 F4, F5 또는 F-16, F-15, F-35 정해주면 각자의 담당하는 전투기를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KT, 코리안 트레이너 -1이라고 하는 한국 별명은 웅비입니다. 웅장한 비행이죠. 그 KT-1을 순수한 훈련기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격 무기를 답니다. 기관총을 달고 약간의 공격을 할 수 있게 한 그런 비행기가 KA-1, A는 어택입니다. 코리안 어택 -1 전술 통제기인데 이 비행기가 26일 오전 11시 40분 횡성기지 제8 전투 비행단에서 이륙했다가 43분쯤에 추락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팩트입니다. 오늘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오후 1시 8분부터 1시 8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거의 1시간 정도, 1시간 남짓이죠. 서울에 있는 큰 공항인 김포공항,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에 뜨고 내리던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었습니다. 김포공항은 오후 1시 8분부터, 인천공항은 오후 1시 22분부터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중단시켰다가 오후 10분쯤에 전부 다 뜨고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은 1시간 2분, 인천공항은 한 48분 정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했죠. 횡성은 강원도에 있고 이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은 서해에 가까이 있으니까 두 사건은 아주 다른 것 같죠? 아닙니다. 둘이 좀 연결된 걸로 보입니다. 왜 연결됐느냐? 오늘 김포 일대, 인천 일대, 그리고 그 외의 지역으로 뭔가 이상한, 즉 우리나라 공군이, 우리나라 당국이 허용한 적이 없는 이상한 비행체가 다수 출현했습니다. 출발한 지역은 북한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북한이 띄운 곳으로 보이는 작은 무인기들이 김포와 인천, 그리고 더 깊숙하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뭐지? 우리 공군서 처음에 파악하다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KA-1을 출동시켰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인기들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KA-1은 오전 11시 43분에 추락했는데 1시간 지나면 12시 43분이죠. 그리고 또 한 10분 지나면 1시가 되고 오후 1시 8분부터 인천공항, 김포공항 일대의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시켰습니다. 위험했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 첩보 단계이긴 하지만 거의 팩트가 맞을 겁니다. 북한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여러 대가 휴전선을 넘어와서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휴전선에 그 뭐라 그러나 초계 비행하는 전투기들이 있어요. 보통은 F5가 주로 합니다. 이런 비행기들이 동에서 서로 쭉 가면서 보초 쓰듯이 뭐가 오면 바로 대응합니다. 근데 무인기는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새 정도밖에 속도가 안 나요. 새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전투기 너무 빨라서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2017년, 14년 그 무렵에 한참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나라 저 남쪽까지 가서 떨어졌고, 뭐 강원도에도 떨어지고, 서울에서 와서 청와대도 찍고 가고 막 가다가 떨어진 게 있었죠. 그때도 하고 알았는데 우리 공군기들이 초계 비행하는, 보초하는 비행기들이 이걸 때릴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나라 전투기들은요, 요즘은 아주 초정밀 무기가 있어갖고, 이렇게 딱 한 지점에 딱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탱크처럼 천천히 이동한 거는요,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탱크는 뭘로 잡느냐? 군을 좋아하시는 분은 금방 아시겠지만, 공격 헬기는 전투기에 비하면 훨씬 느립니다. 또 제자리 비행도 가능하고, 거기서 미군 같은 경우는 헬파이어 미사일로 빵 쏩니다. 즉, 이 지상에서 움직이는 거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는 헬기처럼 느린 비행기로 때려야 됩니다. 이제 휴전선 근처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오게 되면 우리 육군의 헬기가 떠서 쏴야 되는데, 휴전선 너무 가까이 우리 헬기가 뜨게 되면 이북에서 미사일이 날라와서 맞춰버립니다. 오케이? 우리 아까 초계 비행하는 전투기들은 빠르니까 북한이 미사일 쏠 조짐 보이면 바로 알아차리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기는 휴전선 인근에 잘 안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인민군 전쟁이 나서 이렇게 전차나 이런 게 들어오면 누가 때리느냐? 헬기로 때릴 수도 있지만, 공군에서 준비한 게, 공군이 갖고 있는 비행기 중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게 아까 말한 KT-1 웅비 훈련기입니다. 그거를 거기다 이 로켓을 달고 기관포를 달아서 지상을 때리도록 만든 게 KA-1 전술 통제기 또는 뭐 경공급기라고도 합니다. 이런 비행기들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무인기나 또 적 헬기를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적 전차나 장갑차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날아온 게 무인기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육군에서는 그걸 뭐 발칸이나 이런 걸로 잡기가 어렵고 하니까, 공군에서는 헬기가 마땅한 게 없죠. 육군 헬기는 또 어디 있나?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운영하는데 그쪽엔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공군의 KA-1을 띄웠습니다. KA-1은 20대가 공군이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횡성기지에만 있습니다. 거기서 급히 출격해서 가다가 한 대가 추락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오전 상황, 대낮 상황은 심각했었다. 나름대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KA-1은 하나 추락했지만 나머지들은 갔겠죠. 근데 북한 무인기로 보이는 거를 격추를 했느냐? 안 시켰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격추시킬 수는 있었다고 하는데 맞춰버리면은 우리 기관포를 쏘거나 로켓을 쏘게 되면 탄피가 뛰고 또 유탄도 떨어지죠.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떨어지니까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휴전선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쏟아보면 이게 북한으로 탄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쐈습니다. 근데 자꾸 이놈들이 더 넘어오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김포와 인천공항에 내리는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간 것도 있는 걸로 보여요. 자세한 거는 아마 좀 지나면 발표가 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여정이가 자기네 정찰 위성 띄우겠다, 로켓
우주 발사체 쏘겠다. 그 다음에 그거와 별도로 고체 연료 탑재한 SRBM 쏘고 있고, MRBM 쏘고 있고, ICBM 화성 17형 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정은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노조단체하고 민주당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근데 이자들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계속 내홍, 다툼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자들을 잡아도 뒤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지에서 좌파들이 설치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좌파들을 이제 이재명이라든지 부정부패한 세력이라든지 문재인처럼 좌파 세력을 추적해 들어가니까 저런 도발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북한은 아마 적당한 시기가 되면 휴전선 북쪽에서 꽝 싸서 우리의 머리를 완전히 넘겨서, 우리는 어떻게 요격할 수도 없죠. 그런 무기가 없으니까. 우리 머리를 넘겨서 저 남쪽 어디 바다에 떨어진 쪽으로 미사일 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겁을 굉장히 먹을 겁니다. 도발을 여러 가지로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다수의 무인기를 집어넣었다. 근데 우리 군은 쏘지 못했다. 급히 출격하다가 KA-1 한 대가 추락해서 2명의 승조원은 탈출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착륙 금지시킨 거는 대구항공교통통제센터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공군에서 리에정 오피서들이 나가 있거든요. 공군은 이제 대구하고 우리 이제 민항기 정치통제는 대구 FIR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 공군은 전체 한반도를 지키는 이 지휘본부가 오산에 하나 있고 미공과 같이 하는, 그 다음에 대구에 있습니다. MCRC라고 우리나라 전역 주변에 뜨는 모든 비행기를 레이더로 다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오산이 놓치면 여기가 잡고 이쪽이 파괴돼도 일로 움직이도록 2개를 운영하는데, 그 공군 MCRC 부대 요원들이 대구 항공교통통제센터에 파견돼 있는데, 거기서 민항기도 세워라, 위험하다 라고 해서 다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공군은 KA-1을 띄웠었고,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공군이 입착륙을 금지시켰던 공역은 P518입니다. P518은 서울 일대 북쪽입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그 일대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P518 공역을 옛날 지도를 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북한은 계속 우리를 때리려고 한다. 북한은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에 반대한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공군 매우 다급했었고 전술 통제기 떨어질 정도로 우리의 하늘은 매우 시끄러웠다는 사실을 설명드린 바입니다. 정치행주에서 감사합니다.